먼저 인재발굴 점화를 해줄 영산선악대학교를 졸업하고 위조 선악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최영진 예비교무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영산선악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각 관례식을 치른 새내기 예비교무 최영진입니다. 네. 제가 이곳에서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인재 발굴 사례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출가를 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솔직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 편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미주선악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토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졸업을 하기 전 제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영산선악대학교 연불교학과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네. 학사모를 몇 번이나 집어던졌는지 모르겠어요. 던지고 결국은 이제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네. 사실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고요. 저희 가장 중요한 이력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원불교 이력인데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이제 원불교 교도가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법명도 대산교사님께서 지어주셨고, 주말에 항상 부모님께서 교당에서 상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 원불교라는 환경이 저한테는 집처럼, 교무님은 저희 엄마처럼 친숙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전무 출신을 하겠다는 그 출가 서원을 세우게 됐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질풍노도의 청소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잠시 희미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간신히 고등학교 말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이화여대 원불교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원불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원남교당 청년의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또 교당과 시민선방과의 연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선방 활동을 하면서 이제 법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잠자고 있던 서원이 살아나서 2012년 여름 훈증훈련에 제 출가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인연,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바뀌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7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제 정신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제 일반적인 그 이력을 보고 너 평소에 공부 잘했겠다. 뭐 네가 방황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를 알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표현하기를 정신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는 그런 저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도대체 원불교가 뭐길래 너를 이렇게 바꿔놨냐 하면서 왔다가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잘 다니던 직장도 놓고 와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걸까요? 네. 이 사진이 비행기 보이시죠? 소위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말까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에 본 모의고사 성적표인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모의고사라는 긴 시험은 왜 봐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공부에 손을 놓고 놀고 지냈는데요. 성적표를 보시면 거의 5등급 이렇게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친구들과 나가서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은 말도 못했고요. 항상 부모님께서는 저희 친구들과 저를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까 고민을 하셨고, 학원과 학교에 불려 다니시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 한 분이 찾아옵니다. 네,
이분은 지금 구단 내에서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때만 해도 갓 고시를 보시고 저희 과외 선생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저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공부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났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한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 한 생각이 탁 들고 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가 이제 지내던 환경 저의 친구들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외딴 기숙사 학교로 전학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심이 서게 됐는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청년의 활동, 선방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법열에 타올라 계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자선도 하시고 정진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맑은 열정, 에너지가 저한테 옮겨붙지 않았나. 그래서 그 한순간에 자박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열악한 학교 속으로 저 혼자 이제 자처해서 고3 때 들어갑니다. 책상은 저랑 도서관 책상처럼 돼 있었고 남자 여자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중간문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얘기도 잘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는 50명에서 한 방을 쓰는 이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죽을 듯이 공부를 했고요. 1년으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한 1년 더 투자를 해서 재수를 해서 이화여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결과를 저는 사실 2년 만에 얻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마음속에 들었던 그 하나의 자각, 그 울림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잠재적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제 졸업을 했고요. 네, 저희 졸업 사진인데 굉장히 포멀한 저희 졸업 복장이에요. 흰 셔츠에 까만 치마. 네, 길이가 짧을 뿐이지 사실 저희 미래를 암시하는. 네, 대학에 가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꿈을 찾게 됩니다. 제가 글 쓰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요. 이제 작가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막 공모전도 응시를 해서 상도 타고 한 번은 또 한우란 신문에서 제 1년 동안 이제 연재를 하게 됐어요. 2주마다 한 번씩 매번 이렇게 글을 썼는데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글을 썼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는 많이 쓰이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뀔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다가 제가 청년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원학스 코칭이라는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때 일주일에 3시간씩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같이 교화를 하면서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마음에 자신감을 붙고 막 울면서 막 감동을 받고 막 인생이 변하는 거 보면서 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3시간을 투자를 해서 글을 쓰는 것과 3시간을 투자를 해서 교화를 하는 것과 이 느껴지는 보람이 너무 다른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내 꿈을 작가에 한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한번 좀 넓혀봐야겠다 해서 그 꿈이 이제 확장이 됐고요. 나도 좀 더 이제 현실 속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 그 꿈이 전무 출신과 이제 서원이 맞닿아서 다시 이제 출가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설이라는 것은 허구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꿈을 꾸면서 이제 그 상상만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현실 속에 나가서 정말 세상을 만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더 넓어져서 이제 세계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왕 글을 쓸 거면 진짜 멋진 글을 써서 노벨상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셨어요.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교화를 할 거면 정말 이 교법을 가지고 세계로 들어가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그리고 그 핵심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손에 의해서 세상이 울고 웃고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 핵심부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것도 멋진 일이겠다. 그리고 그걸 누가 할 수 있는가?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글로 펜으로 이제 글을 쓰겠다는 그 꿈을 내려놓고 정말 삶으로 인생으로 새 역사를 쓰겠다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맞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꿈이 없다가 생겨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당을 다니면서 정말 친숙하게 느껴졌던 그 원불교라는 환경, 그리고 그때 심어졌던 제 서원의 씨앗이 숨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교화가 정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가 원락교당에 다닐 때 갓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부임을 하셔서 진짜 타오르는 에너지로 그 어린이들을 교화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무님을 저는 정말 너무 좋아했고 그 교무님의 삶을 동경했고 그 교무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만화도 그리고 했었어요. 마치 그 교무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만화도 그렸는데 그 교무님이 누구실까요? 네, 최정민 교무님이십니다.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참 많은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 공백을 지나고 다시 만났다는 게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감회가 깊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때 제가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훈련에 갔던 것 같아요. 총부에 있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그때는 그 거북이 약수터가 저희 조실 왼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있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물동이를 일고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종사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시기를 너 앞으로 큰 인물 될 거니까 마음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제가 이 꿈을 희미하게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이런 꿈을 꾼 걸까? 라고 했는데 교무님께서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만화로 그려놨어요. 대종사님이 멋지게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정말 그 꿈에 나와서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저기 그 반백년 기념관 뒤에 자산종법사님 계실 때 그때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출가 서원을 이렇게 당당하게 했던 그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제가 변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 감사하기만 해요. 제가 정말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둠들, 제 자신의 불신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들로부터 제가 꺼내졌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 같은 삶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런 이제 멘토들, 교무님들이 계셨고,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정말 법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법도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다시 소원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도량 안에서는 실제로도 이제 저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이제 교화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청년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재들이 정말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직장을 놓고 오기도 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서면서까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현실에서 외면을 받고 어렵게 교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교화를 해보겠다 막 이렇게 부교무님들께 사정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로 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의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교단의 조직적인 후원과 관심,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과 응원, 그 서원의 씨앗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심어준다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무님들께서 그 인재 발굴에 적극적인 후원자, 지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영진 예비군